완전 말 그대로 대세가 됐죠. 스마일이 우리나라 수술에서 대세가 된 이유가 스마일 라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졌지만 이제 스마일이 우리나라 도입된 지가 지금 이제 10년 약간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2012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완전 말 그대로 대세가 됐죠. 이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대부분 내용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랑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 환자분들을 보시면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굴절 수술 총 이제 1년에 행해지는 이제 수술 건수 중에 거의 이제 60%가 스마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스마일도 처음 도입이 됐을 때 그때부터 완벽했던 수술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회복도 빠르고 뭐 이제 이런 측면은 있었지만, 어떤 수술이든 간에 초창기 수술 방법이 나오면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고요.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모그램, 환자의 굴절값을 토대로 얼마를 교정을 해야 되느냐, 얼마를 더 빼고 또는 얼마를 더 추가해서 교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통 노모그램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좀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거랑 다르게 과교정이 됐다든지 좀 아니면 저교정이 됐다든지 하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오랜 이제 시간 동안 또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노모그램은 이제 잡혀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은 당연히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드물었지만 이제 스마일 수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생겼던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노모그램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라식 라섹은 레이저로 이 레이저 빔 위쪽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태우는 방식인데, 도수를 교정할 때. 그런데 이 스마일 수술은 이제 레이저를 할 때 레이저 기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밀착이 된 상태에서 약간의 석션을 가해서 압력을 이제 해서 눈을 이제 고정은 시키지만,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 한 25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이제 계셔 주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좀 긴장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눈을 꽉 감아 버린다거나 본인도 모르게 눈을 확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용어로 이제 석션 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고, 석션 로스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보면 한 1년에 한 10명 내외는 그렇게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해서 실패한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이제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이나 최근 이제 일명 이제 스마일 비슷하게 나오는 클리어나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석션 로스가 일어나면 다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일은 사실 이제 석션 로스가 되더라도 다시 스마일로 가능해서 사실 그건 큰 문제는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제 그게 좀 처음에는 사실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말하면 이제 렌티큘 분리가 환자분들 눈 상태가 다 다르고, 각막 상태 또 각막의 어떤 탄성도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또 조직의 치밀도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도수라도 이제 그 분리되는 정도가 사실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또 레이저 에너지 우리가 조사하는 양에 따라서도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렌티큘 분리가 정말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초창기에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큰 문제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회복은 다 됐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더더군다나 스마일 프로라는 이제 스마일 2 버전이 나왔는데, 정말 이거는 석션 로스가 일어나면 정말 이거는 케이스 리포트 해야 될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이저 조사 시간이 8초에서 10초 이 사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전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환자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건조증입니다. 건조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사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라섹만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가장 큰 이슈였던 건 맞습니다. 인공눈물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건조증 치료제도 많이 썼던 경우가 꽤 있는데, 라식 후에 생기는 안구 건조증의 주 원인이 각막의 신경 손상입니다. 이 신경 손상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 따라서 건조증이 또 심하냐
심하지 않냐 차이가 있고요. 물론 또 환자마다 그런 각막신경 손상 후에 회복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회복 속도도 다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기존 라식 라섹은 안구 건조증이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10몇 년 전에 이제 라섹을 받았는데 저도 물론 이제 라섹 하고 나서 시력도 아직도 잘 유지되고 해서 당연히 만족은 하지만 저도 초반에 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뭔가 그 따가운 느낌 정말로 정말 심한 경우에는 뭐 찢어진다는 표현이 너무 과할 수는 있는데요. 정말 너무 따가워서 바로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경우 그게 거의 한 6개월 이상 거의 1년 정도 사실 가까이 갔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저는 이제 안과 의사니까 미리 알고 있었지만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저도 건조증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했고요. 스마일이 우리나라 수술에서 대세가 된 이유가 건조증이 확실히 이제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력 회복도 빠른 건 맞고요. 근데 시력 회복이야 사실 스마일도 빠르지만 다른 수술도 빠릅니다.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안구 건조증이 발생이 더 적은 걸로 이거는 또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으로도 환자분들한테 한 달째 이제 오셔서 이제 여쭤보면 기존 이제 라식 라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건조해요, 막 따가워요, 아니면 이제 인공 눈물 자주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확실히 스마일은 그런 환자분들이 줄었고 단순 인공 눈물로 건조증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건조증 치료제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그 건조증 치료제 쓰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제 스마일을 권유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마일 후에도 건조증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수술이나 어떤 결과가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스마일 수술 환자분들이 건조증이 적고 또 건조증이 생기더라도 그 회복이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건조증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빗번짐입니다. 특히 이제 야간 빗번짐. 낮에 빗번짐은 뭐 수술로 인해서 그렇게 막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진 않은데 야간 빗번짐은 확실히 생기는 건 맞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보면 빗번짐 때문에 정말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글들을 많이 보시고는 정말 해도 되냐. 사실 오히려 진짜로 건조증보다도 빗번짐을 더 염려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빗번짐 생기는 이제 원인은 물론 이제 평소에도 이제 수술이랑 상관없이 수술 전에도 동공이 이제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동공이라는 게 이제 홍채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제 빈 공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빛이 많으면 이 홍채가 줄어들면서 동공이 작아지고 낮에 야간에는 이제 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동공이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동공이 이제 큰 분들은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7mm 이상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야간에도 평소에도 빗번짐을 이제 수술 전에도 느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는 빗번짐이 왜 또 생기냐 이제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막 이제 가로 길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보통은 한 11에서 12mm 정도 되는데요. 그거 전체를 다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보통 한 이제 의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6에서 한 6.5mm 정도. 물론 이제 동공 부위가 더 큰 분들은 좀 더 각막 두께가 되고 하면 더 넓게 깎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본인의 이제 각막 크기대로 다 깎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만 이제 깎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나 야간에는 가운데 부분 우리가 정확히는 이제 광학부라고 합니다. 수술 부위에서 광학부랑 동공 크기랑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이 각막에서 이제 깎이지 않은 이제 주변부에 이제 빛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빗번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뭐 스마일을 포함해서 라식 라섹 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별빛 모양으로 빗번짐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 스마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빗번짐이 적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야간의 빗번짐을 비롯해서 야간의 그 시력의 질을 이제 결정하는 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대비감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비감도는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배경이 되는 어떤 이제 빛의 밝기 정도가 사실 다 다르잖아요. 뭐 엄밀히 낮이랑 밤이랑 또 다르고
같은 낮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빛이 좀 더 밝고 배경이 어떤 곳에는 더 어둡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물을 또는 어떤 글자나 이런 거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감도라고 하는데, 이 대비감도가 이제 또 안과의 모든 수술을 하면 사실 대비감도는 특히나 이제 야간 대비감도는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일이 기존 또 라식인 라섹에 비해서 대비감도 감소는 좀 더 덜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어떤 시력적인 질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 라식 라섹보다는 이제 스마일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빛 번짐을 진짜로 많이 또 걱정하시고 하는데, 빛 번짐은 물론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시력이 덜 나와서 도수가 좀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재수술이나 어떤 걸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건조증도 마찬가지. 이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또 추가적인 치료도 하고 관리를 통해서 어쨌든 호전을 시켜드리는데, 사실 빛 번짐은 정확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 뇌에서의 적응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럴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제 발음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뇌에서의 그 적응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그 억제 작용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 수월하게 일어나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실 한 달째 여쭤봤을 때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몇 개월 이제 지났는데도 꽤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빛 번짐은 어찌됐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심하게 느꼈다가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빛 번짐 때문에 내가 이런 이제 각막 깎는 수술들, 이런 굴절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정말로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시력 교정 수술의 부작용이라기보다, 수술을 해서 되게 좋은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시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냐고 여쭤보십니다. 정확한 선후 관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시력 퇴행이, 근시 퇴행이 오냐,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빨리 온다, 몇 년 안에 온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정확한 연구는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도수가 높은 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도근시 분들은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근시 퇴행이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시 퇴행이 왜 오는 건가요? 이제 왜 눈이 나빠지는 건가요? 이제 당연히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제 실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근시가 생기는 이제 과정이, 각막을 일부를 이제 가운데 부분을 깎았는데 그 각막 조직이 다시 일부 좀 재생이 돼서, 물론 수술 전만큼 그렇게 많이 두꺼워진, 수술 전 두께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약간만 이제 두꺼워져서 그만큼의 이제 근시가 또 이제 생기는 거, 이제 그게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현상은 이제 어쨌든 이제 각막을 깎음으로써 각막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약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눈 안쪽에는 방수라고 하는 일종의 물 성분이 이제 차여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눈 안쪽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데요. 그래서 각막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탄성이나 이런 게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방수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각막 모양이 이제 미세하게 좀 변함으로써 근시가 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안압을 이제 낮추는 치료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에 있어서 어떤 게 그러면 퇴행이 가장 잘 오냐, 사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어떤 저도근시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 가지 수술 간의 차이가 크게 확연하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고도근시에서는 제가 사실 환자분한테는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라섹이 워낙 이제 깎는 양도 더 적고 하니까 더 얇아도 수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도근시에서도 라섹을 많이 했는데, 스마일이 없을 때 예전에 두께가 만일 라식이든 라섹이든 둘 다 됐을 때는 사실 라식을 더 권유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행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퇴행이 확실히 라식이랑 라섹 두 가지 다 비교를 했을 때, 고도근시에서는 확실히 라섹이 퇴행이 더 잘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고도근시에서는
예전에는 라식을 권유해 드렸고 요즘에는 당연히 스마일을 더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이라고 해서 캡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방수에 의해서 그 안압에 의해서 각막 모양이 미세하게 좀 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근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존 라식은 완전히 이제 뚜껑을 만들기 때문에 각막이 좀 약해지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스마일은 그것도 보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근시 퇴행이 좀 더 이제 적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